오늘의 종합뉴스 2023 12사 월요일 대통령실이 이르면 오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장관들의 도전이 잇따를 거란 예상과 맞물려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최소 7곳의 수장이 개각 대상으로 유력하다고 알려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당 주류의 희생 요구를 정식 혁신안으로 의결했지만 지도부가 이 혁신안을 나중에 보고받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파열음과 함께 혁신위가 조기 해체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제 넉 달쯤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 가운데 첫 탈당 선언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비이재명계 의원이자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이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는 말과 함께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짧은 평화의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면서 가자지구에는 또다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화가 사라진 가자지구는 부상자를 옮기는 다급한 발걸음만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지나간 자리에는 시신과 부상자가 넘쳐나고 병원에는 또다시 환자들이 밀려듭니다. 가자지구가 다시 포화에 휩싸인 가운데 전쟁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중동 지역에 파견된 미 해군 군함이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은 자신들이 선박 2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 군함이 공격받았는지를 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우리 측으로 돌리면서 우리나라의 적대 행위가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본격적인 임무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낮에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 어씨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대전 동구 한 대로에서 7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전 6시 20분쯤 25살인 엄마 김모 씨가 광주 서구의 아파트 15층에서 본인의 딸을 던진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아기가 없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성형수술을 할 때 부작용이나 여러 증상이 뒤따를 수 있다는 동의서를 수술 당일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으로 고통받던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의서를 썼더라도 수술 당일에 설명을 들었다면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마약 사범이 최근 5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10,000명을 웃돌았는데 2020년대 들어서는 2만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마약에 다시 손댄 사람은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그만큼 중독 위험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재활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고신용자임에도 대출 문턱을 못 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신용대출을 내줄 때 따지는 신용점수 기준이 갈수록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신규치 금액 기준 일반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지난해 말보다 하단이 13점, 상단은 24점이나 올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추가 유예 시도가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무력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일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대표 관문 역할을 맡을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 계획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공사 기간을 무리해서 절반으로 단축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번 달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기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5개월 가까이 상승하던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에서는 4달 만에 7억 원이 떨어진 아파트도 나왔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본격적인 조정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경기 반등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경유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꼭 필요한 요소수는 2년 전 중국이 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출을 통제하면서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다가 당시 중국이 요소 수출을 재개하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으로 산업용 요소 통관을 갑자기 보류해 정부가 점검회의를 열고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인간 유전자 정보를 전부 밝혀내면 희귀 유전병이나 난치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치료 방법을 얻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텐데요.
영국 연구진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인간 유전자 정보를 공개했는데 질병 연구의 보물창고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시가 오늘 밤부터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정기운행을 시작합니다. 자율주행버스는 합정역과 동대문 사이 중앙버스 전용차로 9.8km 구간을 순환하며 오늘을 시작으로 평일 밤 11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5시 10분까지 운행을 합니다. 요금은 당분간 무료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해외 대작 두 편이 올겨울 극장가를 찾아옵니다.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과 배우 호아킨 피닉스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나폴레옹과 천재, 지휘자의 숭고한 음악과 사랑 이야기,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입니다. 최근 오름세를 이어가던 금값이 역대 최고 가격을 새로 썼습니다. 국제 금값이 3년 3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미국 금리 하락 전망은 금가 강세를 더 부추기고 있고 중동 지역의 상황이 또 나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인 금의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날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